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만약에 말이에요. 갑자기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? 저는 말이에요. 일하다가 다친 이후에 치료와 입원을 반복하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거든요.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.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.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항상 제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할 것 같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과 그 속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.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. 혹시 지금 뭔가 막막하거나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어요.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. 여러분도 아시잖아요.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.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정말 쉴 틈 없이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. 일하고 밥 먹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고 정말 끊임없이 뭔가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,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. 몸은 멈춰버렸고 마음도 갇혀버린 것 같았죠. 그러다가 우연히 책장을 보게 됐어요. 먼지가 쌓인 채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둬두었던 책 한 권이 있었거든요. 바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었어요. 이거 정말 웃긴 게 고등학생 때 뭔가 있어 보이려고 산 책이었거든요.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몇 페이지 읽다가 포기했던. 여러분도 혹시 이런 책 있지 않아요? 책꽂이에 꽂아둔 채로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책 말이에요. 언젠가는 읽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뤄둔 그런 책들. 아무튼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 책을 집어들었어요. 책장을 열었는데요. 정말 쉽지 않았어요. 심리학이라는 게 배경 지식이 없으면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버겁거든요. 상호성의 법칙, 일관성의 원리,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어요. 역시 나한테는 안 맞나 보다, 이런 생각이 들면서.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.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잖아. 그래서 검색해봤어요. 설득의 심리학 요약, 로버트 치알디니 설명, 이런 식으로. 그랬더니 정말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미 그 책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. 이런 방법이 있구나. 책만 고집할 필요가 없구나.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책들로 범위를 넓혀갔어요. 심리학에서 시작해서 철학, 인문학, 자기계발서까지. 읽다 보니까 깨달았어요. 세상에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리들이 숨어 있구나. 그리고 그 원리들은 철학에도 있고 심리학에도 있고 인문학에도 있고 서로 다른 분야에 흩어져 있는데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구나. 그러던 중에 정말 중요한 책을 하나 만났어요. 자청님의 역행자라는 책이었거든요. 그 책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비유가 하나 나와요. 바로 게임의 공략집이라는 비유였어요. 그 순간 저는 정말 전율했어요. 맞다. 인생에도 공략집이 필요하구나. 남들이 써준 공략집이 아니라 나만의 공략집이. 여러분은 어떠세요? 혹시 인생을 공략집 없이 그냥 부딪히면서 살아오지 않으셨나요? 게임을 할 때는 공략집이 있으면 훨씬 쉽게 클리어 하잖아요. 어떤 아이템을 먼저 얻어야 하는지, 어떤 스킬을 찍어야 하는지, 어떤 루트로 가야 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. 그런데 왜 정작 더 중요한 인생에서는 그런 지도를 만들 생각을 안 했을까요? 저도 그랬거든요.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만 급급해서. 그 순간 정말 명확해졌어요.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. 그동안 읽었던 모든 책들, 배웠던 모든 것들을 내 삶에 맞게 정리해서 나만의 공략집을 만드는 거구나. 그게 바로 인생 공략집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인생 공략집을 4단계로 정리했어요. 첫 번째, 관찰입니다. 지금 내 상태를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. 내가 어떤 패턴으로 살고 있는지,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,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, 이런 것들을 꼼꼼히 기록해보는 거죠. 두 번째는 이해예요. 관찰한 것들 중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고 내 무의식을 해석하는 거예요.
왜 나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?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. 세 번째는 제어예요. 이해했으면 이제 방향을 선택하고 조정해야겠죠.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건지,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. 그리고 네 번째, 기술이에요. 이게 가장 중요한데 다짐이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습관과 루틴으로 구체화하는 거예요. 실제로 매일매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만드는 거죠. 그 과정에서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. 긍정 확언, 끌어당김의 법칙, 종교에서 말하는 삶의 방향들, 심지어 명상이나 요가에서 강조하는 것까지. 겉으로 보면 다 다른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더라고요. 결국 핵심은 자신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였어요. 왜 그렇게 말하는지,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. 결국 중요한 건 말의 형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기느냐였어요. 아무리 좋은 이론을 알아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. 저는 그렇게 병원이라는 멈춤의 시간에서 제 인생 공략집을 시작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평생 이런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웠던 시간이 제게는 선물이었던 셈이죠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아직도 남이 써준 구호와 말들에만 기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지금 이 순간 여러분만의 인생 공략집을 직접 써보세요. 게임의 던전을 돌파하듯이 삶의 길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.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